이 영상을 보고 계신 많은 분들께서 지금 대부분 고점 대비 아파트나 이런 주택의 가격이 많이 하락했다라는 거는 이미 잘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얼마나 하락했는지 저희가 한번 데이터로 이 데이터는 평균이고요. 실제 이제 시장에 가게 되면 달라요. 시장에 가게 되면은 30%, 40%, 심지어 45% 하락도 있어요. 실제 현장에 현재 가보면. 근데 그런 물건도 지금 다 거래되고 없어요, 지금은요. KB는 8.79%입니다. 네. 실제 실거래는 24%고요. 네. 현장 가면 30몇 %도 있다고요. 고점 대비 지금은 평균 한 25%, 지방은 한 17%에서 대구는 좀 많이 내릴 거예요. 네. 사실 아직도 서울 수도권 가격이 좀 아직 비싸다라는 네.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근데 네. 기회가 오고 있는 게 맞을까요? 저는 온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 소득이 늘잖아요. 네. 그럼 대출을 이렇게 사야 돼요. 사실 그 대출금이 부담스럽고 이자가 부담스러워서 네. 더 하락하면 사자 약간 이렇게 좀 마음을 먹게 그런 되는 분들 거거든요. 많이 계시죠. 네. 예. 근데 어떤 신화가 오게 되면 사셔야 된다고. 네. 제가 수많은 분들을 만나서 이렇게 상담하고 이렇게 해보면요. 네. 매수를 못해서 후회하는 것보다 팔아서 후회하시는 분들 많아요. 지금까지 우리 부동산이 그랬었어요. 돌아오면 다 올랐다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기회가 또 온다고 보고 있거든요. 네. 서울 수도권은 더 큰 기회가 오죠. 왜냐하면 워낙 이제 큰 시장이고 인구가 늘어나고 그쵸. 그리고 이제 가구수 계속 늘어나고 있으니까 네. 저는 뭐 충분하다 생각해요. 시간도. 그 인구 주는 거에 대해서 네. 많이 걱정하시잖아요. 네. 근데 인구가 지금 태어난 애기들이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애기들이 집을 살 때까지 30살 돼야 되죠. 네. 근데 지금 주는 거 의미 없거든요. 지금 주는 거 의미 없고요. 이분들이 커서 성인 됐을 때 문제잖아요. 한 30년, 네. 25년에 30년 네, 30년. 쓰네요. 네, 그때 문제고 그 전에 주는 게 뭐가 중요하면은 네. 가구수예요. 가구수 분화가 안 되면은 수요가 주는 겁니다. 아, 근데 가구수 분화가 된다는 거는 새로운 우리가 신혼부부가 나왔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니면 네. 1인 가구 일인 나왔다는 독립을 했다든가. 독립했다는 거잖아요. 네. 그럼 주택이 필요하죠. 네. 누군가가 주고 해야 되죠. 그 수요에 의해서 누군가 공급을 해야 되거든요. 그 공급에 의해서 시장이 만들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 수도권 인구를 지금 하기는 지금 좀 이르고요. 네. 그래서 이게 시간 좀 더 지나야 돼요. 근데 경기도가요, 올해 들어서 최대 입주 예정이라고 합니다. 근데 서울은 단 한 건도 없어요. 경기도는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공급 상황이 서울 수도권 부동산에 좀 어떤 영향을 미칠지가 좀 궁금합니다, 소장님. 전혀 없어요. 상관이 없어요. 없어요. 큰 시장일수록 시장은 누적된다. 공급이 누적될 영향이죠. 근데 우리 작은 시골에 가잖아요. 네. 시골에 가서 한 100세대만 공부해 보세요. 어떻게 될까요? 어우. 큰 충격 받죠. 네. 2,500만 사는 도시에 얼마 안 된다고, 영향이. 그래서 큰 영향이 도시가 크면 클수록 네. 공급이 누적돼야 되고요. 작으면은 작은 공급량에도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 수도권은 그렇지만 지방 가게 되면 3년 누적 공급량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그걸로 보게 되면 변곡점도 나와요. 움직이는 변곡점도 나옵니다. 아, 매매가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해요. 네. 하나가 하면 인구에 대한 성장이고요. 인구 성장. 인구 성장은 뭐냐? 사람이 늘어나는 것도 좋지만은 네. 가구 수가 늘어나대요. 가구 수가 늘어나야 네. 된다. 또 하나 성장은 뭐냐면은 소득의 성장이에요. 소득의 성장. 이 두 개가 동시에 일어나면 가장 좋고요. 인구가 줄어도 소득이 늘어나면은 네. 주택은 올라요. 전세라는 제도가 있잖아요. 네. 전세가 제도이기 때문에 수요가 모여요. 모여서 움직이기 때문에 저는 이 당분간 몇 년 동안은 전세에 더 많이 모여 있다고요. 아. 2+2 되면서 4년치가 모여 있잖아요. 아, 지금 현재 전세에 모여 있으니까. 모여 있다. 이 부분들이 나오면 매수 수요가 더 늘어난다고요. 이 다음 상승장에는 더 큰 수요가 나올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지금 돼 있다고요. 묶여 있었던 사람들이 네, 나오니까. 나오니까. 그래서 당장은 우리가 줄 것 같지만은 저는 요 몇 년 사이에는 더 늘 거라서 보고 있어요. 그렇게 거꾸로 되지. 보고 있습니다. 네. 서울 수도권과 광역시나 지방은 같은 흐름으로 보면 안 된다. 이미 원리 자체가 달랐어요. 기준점 자체가 달랐다는 다 거죠. 서울, 부산, 대구 다 다들 움직여야 거의 맞는 시장이에요. 과거에 우리가 한번 2004년 이후에 네. 상승 시기가 다 다르고요. 네. 그 공급의 시간이 있어요. 공급의 시간이 지방에 2008년 지나고 나서 대구가 공급이 제일 많았거든요. 네. 대구가 제일 늦게 스타트했어요. 2011년도. 2008년도, 9년도에 우리가 부산 스타트했고요. 울산도 비슷하게 했고요. 울산도 네, 그렇죠. 대전도 비슷하게 했어요. 대구는 11년도 했어요. 좀 네. 늦었네요. 그 끝나는 시점도 다 달라요. 이게 공급이 언제 채워지느냐에 따라서 따라서 사이클이 짧게 나오잖아요. 지방은요. 이 공급이 네. 맞는 확률이 얼마인 줄 아세요? 대구는 94.5%입니다. 그렇게 많이 차지한다고요? 네. 보여드릴까요? 그래도? 네, 한번 보여주세요. 제가 만든 한계 수요라는 수요가 견딜 수 없는 공급량 했을 때 한계가 왔던 그 수요예요. 그 수요가 지금 17,500 보고 있습니다.
보통 12,000원 알고 있는데 네. 대구는 17,500을 기준점으로 봐야 된다고 네, 했어요. 봐야 한개 돼요. 수요를. 네. 17,500보다 많으면은 네. 하락하고 네. 17,500보다 낮으면은 상승하잖아요. 네. 상승과 하락이 공급량하고 일치한다고요. 아. 이걸로 그래프를 보게 되면 17,000 안 맞는 거 있죠. 여기 19,000이잖아요. 네네. 19,000 이렇게 떨어지죠, 가격이. 네. 많이 떨어졌습니다. 여기 보면은 98년도 IMF긴 한데 네. 17,000에 떨어졌어요. 네. 여기가 좀 안 맞고요. 2003년도에 23,000인데 여기 올랐어요. 네. 요 두 개가 안 맞고 나머지 다 맞아요. 30년 동안 맞는 확률이 94.59%예요. 공급량으로. 이게 두 분 다 뭐냐면 이제 그거예요. 카드 사태예요. 아. 변수예요. 이거 빼면 거의 100%예요. 그거 외에는 사실 공급량만 봤을 때 충분히 상승할지 하락할지 예측이 너무 94.59%면 다 맞잖아요. 대구만 이렇게 조금 특수한 이유가 있을까요? 있죠. 소장님 뭐라고 생각하세요? 있죠. 분지이기 때문에 외부로 도망을 못 가요. 내부에 다 소화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우리 이제 부산 같은 경우에는 대구가 좀 떨어져요. 네. 김해, 네. 양산. 양산 뭐 근처에 네, 많이 있죠. 있죠. 네. 이렇게 연결된 도시일수록 이게 떨어지고요. 폐쇄된 도시일수록 잘 맞아요. 그래서 도시 구조를 공부해야 된다. 구조. 주변에 도심들이 조금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인지 아닌지에 따라서 이 정확도가 달라지는 건데 그러면 지금 대구의 공급량 상황은 어떤 상태인가요, 소장님? 지금 엄청 많죠. 35,000, 37,000. 25년 되면 조금 떨어지게 25년도에 이제 공급을 중단시켜놨어요, 대구는. 너무 많으니까. 네. 그러면 이런 공급량의 추이를 봤을 때 대구 전망은 올해 24년, 25년 부동산의 가격이나 이런 분위기는 어떻게 보시나요, 소장님? 가격은 지금 바닥을 찍었고요. 바닥 찍었고. 네, 상승은 제가 조금 더 뒤로 가야 되죠. 근데 네. 실제 체감은 달라요. 체감은 작년에 다 떨어졌어요. 30%에서 35%다 떨어지고요. 네. 그 물건들이 거래되면서 마이너스 나오는 거예요. 거래량이 작기 때문에 네. 거래가 확 되면 그 물량이 빠지고 네. 다음 물건에 호가가 올라서 나오는데 그 물건 남아있거든요. 네. 남아있는 물건들이 거래되면서 마이너스 찍히는 거죠. 그러네요. 그 실제 가보게 되면은 작년 같은 물건이 없다고요. 지금도 대구도 올라갈 건 같은 물건 나와있죠. 근데 실제 이제 떨어지지 않는데 실제 우리가 이제 KB 시세나 감정에 마이너스 잡히죠. 네. 왜냐하면 그게 마이너스 된 걸 거래가 잡히기 때문에. 그래서 착시가 있죠. 현장하고 통계하고. 그 현장을 잘 보셔야 된다니까요. 근데 이런 거는 정말 지역에 직접 가서 뭔가 확인을 해야 네. 실제로 호가가 어느 정도인지 실거래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걸 분위기를 알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개별 아파트 보려면은 뭐 호갱노노 이런 데 있죠. 네. 근데 보시고 아니면 네이버 매물도 보시고 그 두 개를 현장 못 가시면은 네. 그렇게 하시면 돼요. 최근에 소장님 정말 5대 광역시의 거래가 늘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지방 부동산 회복의 시그널인지 아니면 조금 일시적인 반등인 건지 이건 아무래도 현장을 제일 잘 아시는 소장님께 좀 의견을 여쭙고 싶어요. 회복은 아니고요. 위기의 물건을 구제했죠. 거래가. 위기의 물건을 거래를 통해서 구제했기 때문에 위기에 빠진 사람이 많이 줄었거든요. 그분들에서 더 이상 마이너스 나올 물건들이 현저히 줄어들죠. 그래서 좋은 시그널이라고 보시면 돼요. 지방은요. 상승이라는 의미는 아니고요. 이게 아주 긍정적이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제 지방은 유심히 보시라. 근데 올 하반기나 빠르면 내일 상반기부터는 약간 변화가 있을 수 있다. 완전한 회복 시그널도 그렇다고 일시적인 반등이라고 볼 수도 없고 하지만 긍정적인 신호가 아주 긍정적인 신호가 나왔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 지켜보기에 네, 굉장히 좋다. 실거주는 지금이라도 하셔야 되죠. 작년이 제일 싼 물건이었고 지금은 그 다음 싼 물건이에요. 사실 우리 소장님께서는 대구시장을 20년 넘게 지켜보고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또 드물다 보니까 네. 최근에 대구가 이제 미분양 이슈로 조금 힘든 시간을 네네. 보냈잖아요. 이런 대구 부동산이 앞으로 그러면 조금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시나요? 지방은 딴 거 지표를 볼 필요는 없어요. 공급량만 잘 해석하게 되면은 되는데 이 공급량 해석이 다 제각각이에요. 저는 이 공급량을 가지고 전세가 언제 반등할까를 예측하거든요. 그 시점을 찾아요. 공급량 가지고 그 달까지 찾아요, 저는요. 네. 근데 제가 3년 누적 공급량 이것도 네. 책에다 안 밝히려고 했었어요. 네. 너무 정확하게 맞아가지고. 네. 공급량 여기 보이시죠? 네. 11,000 얼마 돼 있죠? 969. 네. 네. 여기 2만이죠? 네. 2만이 우리가 17,500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여기다 하나, 둘, 셋을 더하는 거예요. 여기 셋을 더하게 되면은 17,500에서 셋을 더하면 5만 조금 넘죠? 네. 넘는 순간에 미분양이 생기기 시작해요. 여기서부터 지금 2만. 가격이 꺾이잖아요. 네. 가격이 꺾이면 그때부터 미분양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여기서부터 알 수 있다고요. 이 하반기부터. 여기는 더하면 안 되죠.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넘어갈 때 있잖아요. 넘어갈 네. 때. 여기 이제 미분양이 넘어가잖아요. 네. 넘어가는데 여기 보면 27,000이잖아요. 네. 이때 우리가 시장이 바뀌어요.
왜 바뀌냐면은 여기서 한번 보세요. 여기 3년 뒤에 네. 물량이 적어지죠. 네. 여기에 입주하신 분들 여기 오게 되면은 물량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가격이 언제부터 변하냐면은 여기서부터 가격이 바닥을 찍는다고요.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많죠. 네. 원래는 똑같아요. 여기 네. 많은데 여기 물량 없거든요. 네. 가격이 여기에요. 23년이에요. 원래가 제가 자꾸 바닥은. 바닥이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네. 똑같은 원래예요. 실제 가격을 보게 되면은 여기 한번 볼게요. 2008년도잖아요. 여기. 네. 우리 공급량은 여기예요. 여기. 음. 입주하고 2010년까지 여기 많을 때. 이때까지 얼마 올랐냐면은 9.27% 올랐어요. 여기가 지금 대구 하락 기간이에요. 하락 기간 얘는 천천히 올랐는 거예요. 2년 동안에. 얘가 지금 있어요. 입주하고 있어요. 네. 얘가 지금 여기예요. 아. 이쪽 여기 했거든요. 네. 떨어졌죠? 네, 떨어졌죠. 5.5% 올랐네. 바닥을 찍고, 찍고 이렇게. 얘가 천천히 올라간다고요. 음. 얘 두 개의 특징이 있습니다. 공급량 지역에서 네. 가장 좋은 지역에서 있는 아파트. 달서구에서 1등이고 중구에서 1등이에요. 제를 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제일 좋은 데 몰리잖아, 사람들이. 네. 지금 공급 많은 가지고 굉장히 나쁘게 인식하지 말고요. 네. 맞아요. 너무나 좋은 물건 지금 또 찾아보면 저평가돼. 엄청나게 많아요. 아. 제가 볼 때는 너무나 많아가지고 감당을 못 하겠어요. 그리고 투자자 지금 종부세라든지 뭐 이런 것들 아직 걸려있으니까 취득세도 있고요. 네. 못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번 시장은 투자자가 안 들어가기 때문에 실수요자가 움직이기 때문에 느리다. 천천히 간다. 맞아요. 이제 경기가 더 나빠지면은 투자자에 풀겠죠. 네. 그러면 조금 더 빨리 가겠죠. 두 번째 빨리 가려면 전세가 올라와야 되잖아요. 네. 전세가 지금 올라오는 시간이 걸리죠. 네. 그 이번 시장 느릴 수밖에 없어요. 여기가 범어 네거리인데 여기를 중심으로 해서 가격이 약간 차이 다 있어요. 학군의 영향에 따라서. 네. 그래서 범어 4동 제일 비싸고요. 그 다음에 만촌 3동, 범어 1동, 범어 2동, 범어 3 이렇게 가요. 이제 여기 쭉 내려오게 되면은 대부분 2호선이 메인이거든요. 네. 여기에 이제 중구가 나옵니다. 중구가. 네. 원래 이 도시마다 중구가 상업지역이 발달하는 데잖아요. 네. 최초 우리 도시 만들 때 상업부터 시작하거든요. 상업지 옆에 주거지가 만들잖아요. 네. 그러니까 대부분 상업지가 많고 주거지가 부족해요. 근데 이제 대구 같은 그 주거지가 굉장히 부족한 상태에서 여기가 재건축 재개발이 많이 일어났다고요. 그러니까 위치가 수성구 옆에 붙어 있죠. 여기가 재건축 재개발하면서 얘의 가치가 새롭게 부각이 됩니다. 중구가. 거기 있는 아파트가 방금 말씀드린 아파트가 요거예요. 지금 입주하고 있는 아파트. 요거예요. 요거. 떠올렸을 거예요, 이거. 달서구는 조금 이제 도시 중심에서 조금 외곽인데, 그렇죠. 달서구를 우리가 월성동이라고 있는데, 거기 네. 부도심이라고 해요. 부도심. 도심에서 떨어져 있다고. 네. 이 과거에 2008년도에 앞에 보였던 아파트가 어디 있냐면 여기에요. 이 아파트예요. 최고 핵심이 있는 아파트. 아, 그러네요. 네. 이렇게 비교하면 되잖아요. 제일 좋은 아파트를 과거에 어떻게 됐는가를, 사례를 통해서 어떻게 흘러갔는가를 가격 그래프를 보고 우리가 네. 공부하는 거잖아요. 대구를 여기 중심에 놓고 이렇게 동그랗게 그려보게 되면은 네. 여기가 제일 좋고요. 시세는 우리가 수성구, 달서구, 수성구에서 달서구, 중구가 지금 옛날 중구가 좀 낮았는데 네. 재건축되면서 얘가 가치가 많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중구, 달서구는 저는 비싸다 보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북구, 뭐 이렇게 동구 이렇게 갑니다. 핵심 지역이 대구는 네 군데가 있어요. 수성구에는 범어 4동, 만촌 3동. 네. 달서구에는 우리가 이제 월성동하고 죽전 네거리. 북구에는 우리가 침산동 있고요. 여기 지금 대구의 핵심이에요. 그 단지에서 선행된 아파트가 한 개 있거든요. 네. 걔를 보면 됩니다. 우리 소장님께서 2024년에 부울경을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부울경, 부산, 울산, 경남을 눈여겨봐야 하는 이유가 뭘까요? 부울경은 제가 데이터를 보여드릴게요. 네. 이 30년 이제 공급량 이제 여기 점 다음에 39년인데 네. 사이클을 제가 만든 거예요. 네. 이 부산입니다. 여기 요 마지막 세 부분만 보여드릴게요. 23, 24, 25 요 공급량 있죠. 25년 공급량 지금 완성되어 있거든요. 네. 26년 공급량이 지금 완성 안 되어 있지만은 네. 요 물량이 15,700밖에 안 된다고요. 근데 이 부산은 네. 한 개 수요가 네. 23,000에서 24,000이에요. 완전 부족하죠. 네. 그래서 이쪽에 지금 상상 확률이 굉장히 큰 거예요. 근데 뭐냐면은 도시가 크잖아요. 네. 도시 크니까 힘이 있는 거예요, 또. 수요를 만들려는 힘이 있기 때문에 부울경이 인구가 제일 많거든요. 그렇죠. 그 힘이 있다는 거는 빨리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부울경을 먼저 가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는 거예요. 공급은 24년부터 대부분 지방 적어집니다. 네. 근데 부울경을 좋게 보는 건 수요 힘이 있어. 그러면 24년도에 조금 부산, 울산, 경남 지역은 네, 한번 데이터가 나중에 움직이는 거 보시면 돼요. 한 곳만 움직이면은 네.
그냥 움직인다고 보시면 돼요. 세 개 중 한 곳만 움직여도. 그러니까 지역 공부는 그냥 임장 가서 하시면 되고 부동산 소장님 말씀 들으시면 돼요. 네. 근데 이 공급량은 공부하셔야 돼요. 이거 보는 시각을 안 하면은 네. 반대로 투자하시는 분들 계시고요. 근데 이게 공급량을 보면 내가 미리 들어갈 수 있고 미리 빠져나올 수도 있어요. 미리 다 선택할 수 있다고요. 답안지를 보고 가는 거나 마찬가지네요. 똑같죠. 지금 우리가 모든 통계가 다 후행이에요. 선행 통계는 단 하나밖에 없죠. 공급량이죠. 앞에 보이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그거 안 보고 딴 걸 보겠다는 이야기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네. 지나간 통계, 미분양 또 지나간 통계잖아요. 네. 나서 보이는 거잖아요. 얘도 미분양 후행이에요. 선행 통계는 단 한 개밖에 없어요. 공급량, 인원과 물량. 지방은 공급이 적을 때가 기회다. 기회다. 네, 이제 기회가 왔다라고 네. 볼 수 있는 거. 물론 지역별로 차이는 있겠지만, 네, 맞습니다. 그리고 서울 수도권 같은 경우는 전세가로 봤을 때 기회가 왔는지 안 네. 왔는지를 좀 시그널로 파악하면 좋을 것 같다라고 이렇게 팁을 주셨습니다. 부동산은 이렇게 지나가보게 되면은 위기가 다 기회였어요. 너무나 큰 기회였어요. 근데 우리가 또 못 샀잖아요. 네. 너무나 속상하죠. 네. 못 탔으니까. 근데 너무 후회해서 볼 때마다 아쉽죠. 근데 다음 또 기회가 와요. 더 좋은 물건이 와요. 그러니까 젊은 분들이 지금 실망하지 마시고, 이 수도권 시장은 저는 굉장히 좋은 시장을 보고 있거든요. 너무 좋은 시장이기 때문에 공부를 하셔야 돼요. 제가 공부하라는 거는 가격의 변동성을 일으키는 그 원리를 아시라는 거죠. 가격이 변동이 일어나는 그 원리만 알면은 내가 서울 와서 할 수 있고, 부산 가서 할 수 있고, 대구 와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지역에 대한 공부는 늦어도 돼요. 근데 변동성을 일으키는 걸 먼저 공부를 하셔야 된다고.